2006년 4월 10일 밤 10시 45분경 112로 한 여성이 굉장히 다급히 신고를 합니다. 여동생이 며칠째 연락이 되질 않아 동생 가게로 직접 찾아갔는데 처참하게 죽어 있다며 출동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이 어디였어요? 사건이 발생한 곳은 충주 번화가에 있는 주점이었는데요. 신고자인 언니가 자신의 남편과 같이 가게로 갔었더라고요. 1층에 있는 주점이었는데 가게 간판이 꺼져 있었다고 했고요. 출입문이 잠겨 있어서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동생분이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군요. 야, 간판불을 끈 것도 가게 문을 잠근 것도 범인이 한 짓 같은데. 그쵸. 그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전등 스위치를 눌렀는데도 불이 켜지지 않아서 전기 차단기를 확인해 봤더니 내려가 있었다는데요. 차단기를 올리자 주점 내부며 홀 가운데 있는 TV까지 동시에 탁 켜졌다고 했습니다. 현장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야, 이게 주점이에요? 큰 가게는 아니네요. 룸도 두 그러게요. 개고요. 그러게. 네, 맞습니다. 그 출입문으로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홀이 보였고요. 홀에도 테이블이 하나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손님이 오더라도 딱 3팀 정도 받을 수 있는 작은 주점이었던 거죠. 에? 뭐야? 아니, 저희가 현장 맞아요? 아니, 테이블 위에 맥주병도 그대로 있고 깨진 것도 어느 하나 없는데요. 기타도 세워져 있고 바닥에 피가 몇 방울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뭐 아수라장이고 엉망진창이고 뭐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보통 주점에서 살인 사건이라 그러면 어지러운 현장 상황이 늘 있었는데 그렇지. 예상했던 상황이랑은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네요. 보신 것처럼 홀바닥에 혈흔이 뚝뚝 떨어져 있긴 했지만 홀에서부터 격한 몸싸움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잘 보이질 않지만 바닥에 깨진 맥주병 조각이 있었고요. 빗재료랑 쓰라박기도 있었거든요. 범인이 일부는 치우지 않았나 싶기도 했는데 피 묻은 물수건은 또 전기 차단기 쪽 바닥에 아무렇게나 버려놓고 간 상황이었습니다. 저렇게 봐서는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여기는 더 황당합니다. 앉아있는 쿠션? 그게 다 떼져 있네요. 그 왜 저렇게 해놨지? 일부러 그런 건가? 아니면 저 소파 쿠션 밑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했던 건가요? 왜 저렇게 해놨지? 일단은 시신이 발견된 곳은 아닌 것 같은데. 의아하다. 왜 저렇게 해놓은 거지? 작은 방에 피해자가 있었나 보네. 맞습니다. 40살의 여성이었는데 마른 체격이었거든요. 작은 방 소파 위에 천장을 바라본 채 누워서 등받이 너머로 다리를 걸치고 있었는데요. 나체 상태였습니다. 네? 나체 상태요? 어? 아유 세상에, 그걸 친언니가 보고 신고를 했던 그러니까. 거라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을까요? 목도 뭔가로 칭칭 감겨 있고 같은 걸로 머리카락도 묶어놨더라고요. 풀어보니 피해자 것으로 추정되는 브래지어 끈이었는데 가슴을 가리는 부위를 잘라내고 끈으로만 감아놓은 거였습니다. 이 속옷의 끝만 잘라서 목이랑 머리를 묶어놨다고요? 끈으로 목을 조르려고 해서 그걸 오렸나? 머리를 왜 묶었지? 그러게. 그러니까. 머리 왜 먹지? 왜 그런 짓까지 했을까? 성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데요. 다른 데는요? 강제로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제압했는지 양쪽 팔뚝에 전체적으로 멍이 있었다고 하고요.
얼굴에 폭행을 당해 온통 피투성이었다고 했는데요. 특이하게 이마 한가운데 갈매기 모양의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뭘로 가격했길래 이게 이렇게 났지? 게다가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자창이 있진 않았는데 손을 보니까 칼에 베인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항을 하다가 칼을 잡거나 베인 것으로 추정됐고요. 머리카락 몇 가닥이 구부러진 그 손가락 사이에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야, 그럼 칼로 유압됐었나 보네. 치.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안 찔리려고 저항을 한 거고요. 야, 근데 그 머리카락은 저항하다가 잡은 범인의 머리카락일까요? 감정 의뢰를 해봐야 알겠지만 피해자 스스로 목이 졸리거나 또는 다른 부위를 공격당할 때 너무 고통스러우면 자기 머리를 또 잡아당겨서 뜯기도 합니다. 피해자를 위협하고 또 공격했던 그 범행 도구들이 작은 방에서 모두 나옵니다. 뭐 그럼 뭐야? 범행 도구를 다 현장에 두고 왔다는 얘기인가? 철제 조각상은 또 뭐야? 시신 옆에 가위를 놔뒀어요? 근데 맞은편에는 또 팬티랑 과도인데 팬티는 피해자분 거겠죠? 피해자분이 나체로 발견됐으면? 근데 저 철제 조각상은 뭐예요? 그 조각상은 이제 사람 모형으로 된 조각상이었는데 이마에 갈매기 형태로 찍힌 상처랑 유사했습니다. 조각상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를 내려친 걸로 추정됐었죠. 그리고 맞은편 소파에서 발견된 팬티는 피해자 거였고요. 과도에 그 혈흔이 묻어 있었는데 이 가게에서 쓰던 칼이고 가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조각상도 가게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칼도 다 가게에서 쓰던 거면 범인은 사실은 범행 도구를 어디 뭐 들고 들어오진 않았다는 거네요. 예, 그렇게 추정됐습니다. 그리고 시신 바로 옆에 있던 가위로 불의 지역끝만 자른 게 아니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소파 뒤에서 피해 여성의 옷이 발견됐는데요. 자켓과 셔츠의 뒷면이 똑같이 세로로 절단돼 있었고요. 시신의 음모도 잘려 있었습니다. 뭐? 이야, 이거. 야, 이건 너무 정상이 아닌데 이거는. 이건 완전 이지 이거. 더 지금 심각하게 이상한 점은 절단면이 불규칙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도로 위협을 할 때도 손으로 막았던 피해자가 옷을 자를 때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이미 의식이 없거나 사망을 했거나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미 살해한 후에 그런 거면 이거 그러니까 살해한 후에 옷을 다 벗기고 브래지어 끈도 잘랐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브래지어 끈을 잘라서 목이랑 머리가 묶여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다 살해 후에 한 짓이다. 우리가 사건 하면서 이 살해를 한 후에 정말 기괴한 짓 한 거 많이 봤는데 이거는 표현이 안 되는데. 변태적 성욕을 갖고 있는 자들의 행위를 보면 이렇게 기괴하거나 이상한 경우들이 많죠. 특히 피해자한테 강한 집착, 또 소유욕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시신에 모욕을 하거나 또는 처벌을 하거나 왜곡된 감정을 표출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럼 뭐 그냥 무작정 돈을 노리고 들어온 강도나 그런 건 아니란 얘기 같은데. 그런데 금품을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네? 금고도 열려 있었고 가방을 통째로 들고 가서 피해자의 지갑이랑 휴대전화도 현장에 없었다고 하거든요. 현장 인근에서 피해 여성의 지갑이 텅 빈 채 발견되기도 했고요. 뭐야? 이렇게 되면 강도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현장에서 범인의 흔적은 뭐가 나온 게 있나요? 6차례 현장 감식 끝에 48개의 DNA 증거물과 43개의 지문을 채취했는데요. 그중 좀 특이한 상황에 놓여있던 물건에서
지문을 하나 채취했습니다. 어떤 상황이길래 그랬겠지? 어디에서 지문을 뜬 겁니까? 카운터 위에 전화기가 있었는데 선이 끊어져 있더라고요. 분명 범인이 한 짓으로 보였는데 그 옆에는 누군가 물을 마신 컵이 하나 있는 겁니다. 범인이 자기가 마셨던 컵을 그냥 두고 갔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일단은 전화기랑 물컵의 지문도 모두 채취했습니다. 그 목이 말라서 그 와중에 물이라도 마신 건가 그러면? 그러니까요. 야, 전화기 선을 왜 끊어놔? 그러니까 뭔가 가게 문도 닫고 간판도 끄고 전화도 못 오게. 아, 피해자가 최대한 늦게 발견되길 바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장 감식 결과는요? 수거한 담배꽁초 중에서 몇 개 피해서 동일한 남성의 DNA가 나오기도 했고요. 지문도 몇 점 확인됐는데 워낙 많은 사람이 오가는 주점이다 보니까 어떤 게 범인의 것인지 가려내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그렇지, 쉽지 않지. 술 마시다 담배도 여러 개 피웠을 거고 몇 개 피 동일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부검 결과는요? 경부 압박 질식사로 확인이 됩니다. 성범죄 흔적은 나오지 않았고요. 피해자의 손가락에 있던 머리카락은 모근이 거의 없어서 DNA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폭행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정말로 모욕을 주려고 한 거였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반항이 심하니까 살인을 한 걸 수도 있고. 근데 이 신고한 언니도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됐다고 했으니까 언제 범행이 벌어진 건지도 알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번화가면 CCTV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나요? CCTV는 없었습니다. 주점이 대각선 맞은편에 있는 ATM기가 한 대 있더라고요. 그 ATM기 카메라에 잘하면 주점이 찍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수거를 해왔는데요. 도로 건너편인데다가 대각선에 있다 보니까 주점 간판에 딱 마지막 글자 하나만 카메라에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로는 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범행 추정 시간을 좁혔습니다. 역으로 돌려보니까 마지막 글자의 간판불이 다 켜지더라고요. 그럼 역으로 돌려보신 거라고 하니까 불이 켜졌던 그 순간이 반대로 범인이 불을 끄고 간 그때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언제였어요? 신고가 들어오기 나흘 전이었습니다. 4월 6일 밤 9시 50분이었는데요. 보니까 2시간 반 전인 저녁 7시 20분에 간판에 불이 들어온 걸로 봐서 그때쯤 가게 문을 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간판 끝만 걸린 영상을 보고. 한 글자. 참, 근데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수사팀은 우선 2명의 유력 용의자부터 조사를 합니다.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올랐던 건 피해 여성의 오랜 친구들이 의심했던 20년 전에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였다고 하고요. 그 남자친구가 조직폭력배 두목이었는데요. 교도소에 수감이 됐었다고 합니다. 초반엔 면회도 가고 그랬는데 이 피해자가 충주로 이사한 후에는 발길을 끊었다고 했고요. 아니 근데 군대도 아니고 교도소 간 남자를 어떻게 데려요? 그걸 기대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나머지 한 명은 또 누구였는데요? 사망한 여성이 안타깝게도 성폭행 피해자였었는데요. 그 사건으로 법인이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를 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출소 후의 주소지도 충주로 돼 있었고요. 용의선상에 올랐던 이유가 좀 놀라웠는데요. 과거 사건 기록에 성폭행을 한 후에 피해 여성의 음모를 자르고 도주했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 음모를 잘랐다고요 또? 출소 후에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서 신고한 거를 복수한다? 네. 그래서 또 이번에 아예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조폭 남자친구가 아니라 강간범 같은데요. 찾았나요? 두 용의자 모두 용의선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에? 강간범은 당시 주소지만 충주로 되어 있었고요. 실제 사는 곳은 강원도로 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전 남친인 두목은 출소 후 당뇨를 심하게 앓고 있어서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알리바이도 확인됐고요. 이야, 둘 다 아니었어요. 그 무렵 국가수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범인의 DNA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그 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 중에 몇 개 피가 동일한 남성의 DNA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있었어요. 네. 네. 아, 설마 그게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네, 같은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범인의 어딘가를 아주 심하게 긁었는지 범인이 현장에 피까지 흘리고 갔더라고요. 과거에 피해를 당하신 분이잖아요. 살고 싶은 마음과 그 공포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근데 일단 DNA는 누군가와 대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99.9% 맞아 떨어지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이야, 그럼 거의 100%인데? 그러네. 그게 누굽니까? 충주에 사는 3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요. 아까 그 카운터 위에 있던 물잔, 그 유리컵에서 지문이 나오면서 실연이 확인됐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사들이 며칠 따라다녀 보니까 일도 안 하고 거의 매일 집 근처 PC방에서 밤새 게임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이것도 그러면은 또 돈 때문은 아니겠죠. 금고도 털어가고 지갑도 가져갔다고 하니까. 근데 그 음모를 자르고 그 옷을 자르고 브레이저 끈은 뭐냐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문에 나왔던 남성과 사건 현장에서 나왔던 그 DNA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슈퍼에서 이 남자가 막걸리를 사고 나오면서 길바닥에 침을 탁 뱉길래 저희 형사들이 그 침을 채취해 왔는데 피해자 손톱 밑에서 나온 DNA와 동일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야, 확실한 거지. DNA가 맞았는데. 그렇지, 이거는. 바로 잡으면 되는데 말이죠. 형사들 입장에서는 길바닥 같은 데서 채취한 것은 또 이 채취 과정에서의 뭐 오류라든지 또는 오염될 가능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형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신중하게 선택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작전을 좀 짰습니다. 작전이요? 무슨?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당시만 해도 PC방 가면 그 흡연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담배를 피우는지 물어보고 담배를 피운다고 하면 흡연석을 안내해 주면서 재떨이를 갖다 줬거든요. 맞아. 옛날에 그렇지. 재떨이에 뭐 꽁초 쌓이면은 일하는 분들이 좀 치워도 주고 거기 정리도 해주고 막. 네,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제가 날리니까 재떨이에 물을 부어서 갖다 주는데 제가 사전에 이제 PC방 직원한테 그 남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남자가 오면 절대 재떨이에 물을 붓지 말고 갖다 줘라. 그리고 한 5개 피 정도 쌓이면 재떨이를 교체달라고 부탁해 놨습니다. 그 남자가 재떨이에 음수라도 쏟아부을 수 있기 때문에 담배꽁초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작전을 짰습니다. 이야, 완벽하게 그냥 준비를 하셨구나.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 오염이니 뭐니 뭐 말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남자가 PC방에 오자마자 제가 바로 그 사람 오른쪽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우스 잡고 있는 손부터 좀 볼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칸막이 너머로 이제 쓱 봤는데 손등에 긁힌 상처가 있더라고요. 이야, 마우스 잠손이
오른쪽이잖아요. 아, 그 손 보려고 오른쪽에 앉아서 지금 계획이 다 있었네요. 근데 자백공초를 확보해도 이게 또 결과를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또 사람 죽인 놈을 돌아다니게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밖에서 대기하는 형사들한테 남자한테 손등에 상처가 있다고 문자를 몰래 보냈더니 PC방 앞에서 이제 체포하려고 딱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PC방에서 확보한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와 그 현장 증거물 DNA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야, 드디어 잡았네. 드디어 잡았어. 쟤는 순순히 인정을 좀 하던가요? 모른다. 간 적은 있다. 싸우기만 했다. 그렇겠지. 뭐 이러면서 쉽게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명확한 증거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긴 꿇었는데 기대도 말아야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했습니다. 왜 그랬답니까? 돈 때문에요? 네. 10,000원짜리 한 장 때문에 싸우다가 그랬다고 합니다. 10,000원? 뭔 소리야? 돈 10,000원 때문에 싸우다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지갑도 가져가고 지금 금고도 털어갔다고 했는데 10,000원? 그러니까 5만 원? 그날 주문이 25,000원밖에 없었는데 35,000원어치 술이랑 안주를 먹었다고 하고요. 10,000원만 외상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술집 사장이 거절을 해서 싸우다가 살해한 거라고 진술을 합니다. 야, 씨, 돈 없으면 술 야, 마시지 이거 진짜 말든가. 말도 안 되는 소린데. 아니 근데 왜 그런 변태짓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를 할 이유가 되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은 범인의 주장일 뿐이고 그 앞뒤가 맞지도 않는 얘기인데요. 일단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여사장이 문을 가로막아서면서 욕을 하고 달려들길래 철제 조형물로 내리쳤다고 합니다. 여사장이 주춤하더니 작은 방으로 가서 얘기를 좀 하자고 하더라. 그런데 칼을 들고 나타나서 신고하겠다고 자기를 협박하는데 순간 집에 있는 어머니가 생각나서 몸싸움을 하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뭔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되죠. 머리를 맞은 피해자가 작은 방에 가서 얘기를 하자고 했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죠. 어머니 생각이 났다는 어머니 얘기를 왜 꺼냈는데? 무슨 맥락이야 이거 갑자기? 그러니까. 그게 무슨 몸싸움의 이유가 말이 돼? 이해가 안 되잖아. 지인 얘기는 더 황당하지만 조금 더 해볼까요? 자기를 무시하니까 수치심이라도 느껴보라고 옷을 벗기려고 했는데 그 옷이 안 벗겨져서 가위로 잘랐다. 브래지어 끈으로 입을 막으려고 하니까 피해자가 입에 머리카락이 들어갔으니까 머리를 묶어달라고 해서 묶어준 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참, 나 진짜. 나 적당히 있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 갑자기 그 상황에서 나 머리 좀 묶어주세요. 머리를 묶어줬다고? 자기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가위로 옷을 자르고. 이거는 이런 게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느 정도는 좀 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왜냐면 형사님들은 그걸 앞에서 다 얼굴 보면서 그러니까. 다 듣고 계셨다는 거잖아. 이걸 죗값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20년 갔습니다. 이거 봐. 이러니까 안 된다고. 이거 봐. 뭐야? 죽은 사람은 보상받는 거는 형량으로서 좀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냐. 근데 이렇게 나오면 아, 피해자. 아, 너무 안타깝다. 너무 억울하겠는데. 즐겨봐 이 채널.